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운하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 연율 3.3%로 이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인플레이션은 또 잘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추정치들이 발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보고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가장 크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역시 연준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연준 입장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빨리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장의 의견에 대해서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예상치보다도 높은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는 것은 경제가 지금 연준이 보건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이 만약에 오늘의 GDP 성장률만 보고 얘기하면 사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허. 반대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디플레이러라고 하는데요. GDP 디플레이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연준의 목표치하는 2% 이하로 다 내려왔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보면은 금리를 빨리 내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네. 뒷받침이 되니까 연준이 지금 지난 몇 주 사이에 꾸준히 얘기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빠른 결론을 못 내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 많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늘의 GDP 잠정치 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매우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건 그렇겠죠. 네,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2차 문제고, 경제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 하는 것은 네. 좋은 소식이고, 더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은 소비가 여전히 강해요. 소비도 이제 4, 4분기 되면은 작년 3, 4분기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실 소비는 작년 3, 4분기와 4, 4분기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위축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니까 소비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소비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그 고정자산 투자도 잘 됐고요. 심지어는 그동안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한 주택 투자 부분도 4, 4분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강세거든요. 강세죠. 예, 원래 강세인 국가의 수출이 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미국 않죠. 물건이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싼 거니까. 그런데 지금 수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잘 나왔는데, 일단은 1차 잠정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고 부분이라든지 수출 부분 이런 것은 이제 2월이 되면은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조정이 되는 게 이게 크게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 숫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실제 네. 숫자들이. 그래서 그때 변동의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총평을 하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아주 좋다. 두 번째는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두를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려야 될 또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보합 상태로 연준은 2월, 3월의 숫자를 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뉴스 속으로 그 순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지금이 바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가장 적당한 시기다,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에 나오는 건 천천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는 소식을 다뤘었고요. 그리고 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도 전망이 또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블러 총재 같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연준이 너무 시기를 늦추다 보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다 보면은 지금 상당히 순항하고 있는 경제가 자칫 연준의 긴축 정책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 감으로 해서 이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쪽의 의견인 거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다른 쪽에 아직도 긴축 정책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의 의견은 뭐냐면, 아직 그 판단하기는 너무 빠른데 여기서 놔뒀다가는 또 제2의 거품, 제3의 거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또 그런 신중론도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여러 의견들을 다 들어보는 건 좋은 거고요. 네. 연준이 그렇게 여러 위원들 또는 전직 위원들이죠.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들어보시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결정은 연준이 그냥 알아서 한다. 얘기 들어보고. 그렇죠. 네. 근데 연준의 입장은 지금 적어도 12월에 회의록까지 봐서는 신중론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자기들은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난주인가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준은 경기가 오히려 조금 자기들 때문에 늦어지거나 나빠질 수 있다는 것에 그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막 나빠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지체했다가는 아주 굉장히 심한 침체에 빠진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정도의 금리 가지고도 경제가 지금 벌써 작년 1년 내내 경기 침체 얘기를 했지만 경기 침체는커녕 작년에 예를 들면 상반기에 2.1% 성장했어요. 미국 경제가. 네. 근데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는요, 만약에 오늘의 3.3이 이제 그대로 굳어진다 그러면 4.1%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은 경기가 식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심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준의 신중론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이제 11월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고 또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가 이제 거의 도널드 트럼프 또 조 바이든 두 전직 현직 대통령의 대결로 또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를 좀 이 경제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일반론이 있고 특수론이 있습니다. 일반론은 언제나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은 경제계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양쪽 정당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제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일반론적인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경우에의 우려는 일반론보다는 좀 특수론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수론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급진적이에요. 굉장히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너무 큰 변화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수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게 주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변화를 일으키려 그러면은 일단 좀 시중에 한번 의견도 띄워보고 의견도 청취해가면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하는 것이 이제 정치계의 행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하나 날려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변화가 올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우려가 더 많지 않냐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일반론으로만 보면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가장 큰 변화를 맞을 부분이 어디겠냐면은 무엇보다도 기후 정책은 아주 큰 변화를 겪었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다시 또 회귀를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또 공화당 쪽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은 다시 또 돌아갈 가능성이 꽤 높은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친환경을 위한 투자가 꽤 많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네.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큰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보호무역 정책인데, 특히 그 대중국 간의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뭐 바이든이나 민주당 정권이 중국을 좋아하냐면 뭐 잘 보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하는 그 중국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과거에 그 대통령들이 하는 관계와 비슷해요. 앞으로는 강하게, 뭐 뒤로는 약하게, 뭐 앞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물밑으로는 협상을 계속하고, 이제 이러한 그 외교 관계와 적대 관계를 같이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강하게 나올지를 사실은 또 예측이 좀 어렵다. 근데 대중국 관계가 잘못하면 크게 파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정책에서도 상당한 이 불확실성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경제에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지금 이민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네. 예, 지금 맞아요. 미국이 고용 인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민 정책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즉각적인 부분이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보 문제. 네. 이것도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상당히 강대강 구조로 바뀐다 그랬을 때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특히 지금 수에즈 지금 운하 같은 경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이 손을 띄어버리겠다. 그러면 또 유럽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제 이런 그렇죠. 점들이 좀 상당히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큰 분야는 이제 이렇게 좀 나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인기가 이렇게 좀 그러게요. 올라가지가 않을까 하는 저도 생각이 그게 들기도 정말 하고 말이에요. 궁금하거든요. 경제가 좋은데 인기가 안 올라가는 것은요, 지금 경제가 좋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반신반의하죠. 많은 분들이. 네. 아무리 알겠습니다. 좋다고 얘기해도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는 그 경제 정책보다는 지금 사회 정책 쪽으로 국가가 양분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또 디스카운트가 많이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